천산귀 환 19와 흔들리는 중심. 보름이 더 지났다. 천풍대는 계속 승리하고 있었고 지난 보름간 9번의 교전이 있었으며 그중 7번을 이겼다. 결성궁의 소규모 습격을 막아냈고 때로는 역습해 적을 물리쳤으며 초소를 지켜냈다. 숫자로만 보면 성공이었다. 하지만 천풍대 막사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고 말이 없었으며 승리의 기쁨이 보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대원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바닥에 앉아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청풍이 검을 닫고 있었고 백화가 활시위를 점검하고 있었으며 소매와 야매가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예전에는 전투가 끝나면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누가 잘했고 어느 순간이 위험했으며 어떻게 이겼는지 평가하고 웃으며 떠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침묵만 흘렀다. 홍련이 막사 안으로 들어와 대원들을 바라보며 무거운 공기를 느꼈고 한숨을 쉬었다. 오늘 전투는 승리했다. 결성궁 무사 5명을 물리쳤고 우리 측 피해는 경상 하나.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쁨은 보이지 않았고 안도도 없었으며 그저 피곤한 표정뿐이었다. 모두 수고했다. 쉬어라. 홍련이 말했다. 대원들이 하나둘 일어나 각자의 침상으로 갔고 무거운 발걸음이 바닥을 울렸다. 홍련은 혼자 남아 막사 안을 둘러보며 생각했다. 이상하다. 이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가? 승리했는데 왜 기쁘지 않은가? 소매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야매가 벽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으며 청풍과 백화도 각자 구석에서 말없이 있었다. 예전의 천풍대가 아니었다. 홍련이 밖으로 나가 연운백을 찾았다. 연운백은 훈련장에 혼자 서서 검을 휘두르고 있었고 달빛 아래에서 은빛이 반짝이며 광풍검법이 펼쳐지고 있었다. 1초씩, 2초씩, 3초씩이 빠르고 날카롭게 이어졌지만 어딘가 불안정했고 동작 사이사이에 머뭇거림이 보였으며 완벽하지 않았다. 대주님, 홍련이 불렀다. 연운백이 검을 거두고 돌아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고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다. 홍련, 무슨 일인가? 대원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 연운백이 고개를 끄덕이며 검을 내려놓았다. 이기고 있지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승리했지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도 보고 있다. 왜 그럴까요? 홍련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운백이 대답하지 못하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했고 달이 밝았으며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홍련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대원들은 이기긴 하는데 왜 이기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명령이 매번 다르고 기준이 보이지 않으며 전투가 끝나도 무엇이 잘 됐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청풍이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전투에서 왜 동쪽으로 우회했는지 아느냐고. 저도 몰랐습니다. 대주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이겼지만 이유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구나. 연운백이 낮게 대답했다. 홍련이 한 걸음 다가서며 연운백을 바라봤다. 대주님, 이기고 있지만 불안합니다. 대원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다른 명령을, 매번 다른 판단을 따르고 있지만 그것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전투가 끝나면 이겼다는 것만 알 뿐, 왜 이겼는지,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해도 기쁘지 않고, 이겨도 불안하며, 다음 전투가 두렵습니다. 연운백이 침묵했다. 알고 있었다. 예측 불가하게 움직이기 위해 매번 다른 판단을 내렸고, 같은 움직임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일관성을 버렸으며, 혈무천에게 익히지 않기 위해 익숙함을 경계했다. 그 진법으로 결성궁을 막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대원들이 불안해했고 신뢰가 흔들렸으며 중심이 약해졌고 승리에도 기쁘지 않았다. 미안하다.
연운백이 말했다. 내 말이 맞다. 나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주님. 홍련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연운백이 천천히 말했다. 결무천에게 읽히지 않으려면 같은 움직임을 만들면 안 된다. 매번 달라야 하고 예측 불가해야 하며 일관성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대원들이 따라오지 못한다. 이유를 모르고 기준을 알 수 없으며 불안해한다. 연운백이 주먹을 쥐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강해지는 것과 함께 가는 것. 둘 다 할 수 없는 것인가? 혈무천을 이기는 것과 문도들을 지키는 것. 둘 다 선택할 수 없는 것인가? 홍련이 침묵했고 대답할 수 없었으며 그저 연운백의 고민을 지켜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연운백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풀어야 할 문제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예. 홍련이 절하고 떠나려 했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고 돌아보며 말했다. 대주님, 저희는 대주님을 믿습니다. 이유를 몰라도 기준을 알 수 없어도 대주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나눠 주실 수 있으면 함께 가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연운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하겠다. 홍련이 떠났다. 연운백은 혼자 남아 훈련장에 서서 검을 집어들었고 다시 휘둘렀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으며 동작이 흐트러졌다. 읽히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먹을 쥐었다. 강해지지만 함께 가지 못하면 결국 혼자가 된다. 혼자 강한 것은 의미가 없고 혼자 이기는 것은 승리가 아니며 함께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강해지면서도 함께 갈 수 있는가? 답은 없었다. 바람만 불었고 달만 비쳤으며 밤은 깊어갔다. 다음 날 아침, 연운백이 막사 밖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청풍과 백화가 대화하고 있었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어제 전투 말이야. 청풍의 목소리였다. 대주님이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백화가 대답했고 한숨 섞인 목소리였다. 남쪽으로 빠지는 게 더 안전해 보였는데 북쪽으로 돌파하라고 하셨잖아. 결과적으로는 맞았지만 그 순간에는 이해가 안 됐어. 나도 그래. 그리고 그게 문제야. 청풍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뭐가? 이유를 모르면 다음에도 또 모른다는 거야. 매번 대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따르고 이유는 모른 채 싸운다. 이기긴 하지만 뭔가 불안해. 맞아. 백화가 한숨을 쉬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도 그래. 예전에는 분식 무력진이 있었잖아. 내 역할이 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명확했어. 청풍이 전방이면 나는 측면, 소매가 독을 쓰면 나는 화살로 지원. 다 정해져 있었고 안심이 됐어. 하지만 지금은 매번 다르지. 청풍이 말을 이었다. 응. 어제의 경험이 오늘 쓸모없고 오늘 배운 게 내일 쓸모없어. 어제 동쪽으로 갔다고 해서 오늘도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정면 돌파했다고 해서 내일도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매번 긴장하게 돼. 대주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실지,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가라고 하실지 전혀 예상할 수 없으니까. 침묵이 흘렀다. 백화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청풍아, 근데 우리 대주님을 의심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청풍이 빠르게 대답했다. 절대 아니야. 대주님은 최선을 다하시고 우릴 지키려 하시고 혈무천을 이기려 하신다는 걸 알아. 그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럼 따라가기 힘들어. 청풍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왜 그런 판단인지, 무엇을 보고 그렇게 결정하시는 건지
우린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명령을 따를 때마다 이게 맞나? 싶고, 혹시 실수하는 건 아닐까? 불안하고, 전투 중에도 계속 의심하게 돼. 나도 그래. 백화가 작게 말했다. 예전에는 확신이 있었어. 분식 무력진으로 싸우면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이기긴 하는데 왜 이기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다음에도 이길 수 있을지 불안해. 연운백이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들리지 않게 숨을 죽이고 벽 뒤에 숨어서 대원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다. 대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고 그들의 불안을 직접 느끼는 것은 아팠으며 자신의 선택이 대원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가슴을 짓눌렀다. 내가 너무 앞서 나간 것인가? 혼자만 달려가고 대원들은 뒤에서 힘겹게 따라오고 있는 것인가? 그날 저녁, 연운백이 혼자 막사에 앉아 있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림자가 벽에 비쳤으며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책상 위에 지도가 펼쳐져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고 전투 기록이 놓여 있었지만 읽히지 않았으며 그저 멍하니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대주로서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 처음으로 인정했다. 예전에는 확신이 있었다. 분식 무력진이 강하다는 확신, 협공이 효과적이라는 확신, 완벽한 진영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 위에서 대원들을 이끌었으며 명령을 내렸고 함께 싸웠다. 대원들도 그 확신을 믿었고 따랐으며 안심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확신이 없었다. 매번 다른 판단을 내리고 규율을 깨고 예측 불가하게 움직이는 것이 옳은지 이것이 진짜 답인지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기고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승리하고 있지만 대원들이 불안해했으며 혈무천을 막아내고 있지만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다. 대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져야 하고 대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무언가를 가져야 하며 어두울 때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고 있다. 나 자신도 확신이 없고 내가 옳은지 알 수 없으며 이 길이 맞는지 의심하고 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천풍대를 이끌 수 있는가? 주먹을 쥐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문인을 찾아갔다. 연운백이 들어오자 한눈에 고민을 알아차렸다. 깨어 있구나. 사부님,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구나. 얼굴에 다 써 있다. 장문인이 앞에 앉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말해보거라. 연운백이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원들이 저를 따르고는 있지만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이기고는 있지만 불안해하고 제 판단을 신뢰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하며 명령을 따르지만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가 옳은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인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혼자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흔들립니다. 서운하기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침묵했다. 그럼 하나 물어보겠다. 대주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예. 연운백이 놀라 사부님을 바라봤다. 대주는 항상 확신을 가져야 하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대원들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연운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다. 장문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대주도 사람이다. 흔들릴 수 있고 확신이 없을 수 있으며 두려울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건강한 것이다. 하지만 그럼 대원들이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장문인의 눈빛이 따뜻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항상 확신을 가진 사람도 없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없다. 다만 흔들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확신이 없어도 앞으로 나아가며 두려워도 함께 가는 동료가 있을 뿐이다.
내가 지금 느끼는 불안은 내가 대원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불안을 감추지 마라. 대신 나눠라. 대원들에게 말하고 함께 고민하며 같이 답을 찾아라. 천풍대주의 역할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대주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대원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연운백이 물었다. 약한 것이 아니다. 천검진인이 말을 끊었다. 솔직한 것이다. 그리고 솔직함은 때로 강함보다 더 큰 신뢰를 만든다. 완벽한 척하는 천풍대주보다 솔직하게 고민하는 천풍대주를 사람들은 더 따른다. 연운백이 침묵했고 사부님의 말을 곱씹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라. 하지만 너무 오래 혼자 고민하지는 마라. 내가 잘 해낼 것이라 믿는다. 천풍대도 너를 믿는다. 나눈다. 함께 고민한다. 솔직하게 말한다. 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어디까지? 밤이 깊어갔다. 사흘이 지났다. 그날 오후 또 한 번의 격전이 있었다. 천산파 동쪽 초소의 혈성궁 무사 8명이 습격했고 경보가 울렸으며 천풍대가 출동했다. 분산 대형. 연운백이 외쳤다. 천풍대원들이 흩어졌고 완벽한 협공지는 아니었으며 각자 판단하며 움직였고 예측 불가능하게 싸웠다. 혈전이 시작되었다. 혈성궁 무사들이 빠르게 공격했고 검이 부딪혔으며 살기가 폭발했다. 청풍이 전방에서 3명의 무사와 맞섰고 소검을 빠르게 휘둘렀으며 연속 공격으로 압박했지만 혈성궁 무사들도 만만치 않았고 협공으로 청풍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백화가 측면에서 활을 쏘며 지원했고 화살이 날아가 한 무사의 어깨를 스쳤으며 청풍의 압박을 덜어줬다. 난전 중반, 혈성궁 무사들이 진영을 바꿨다. 서쪽을 포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대형이 그쪽으로 쏠렸으며 분명한 의도가 보였다. 연운백이 재빠르게 판단했다. 서쪽 포위. 예상 가능한 움직임이다. 그럼 우리도 예상을 벗어나야 한다. 동쪽으로 돌파.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청풍이 멈칫했다. 동쪽. 그쪽은 적이 더 많은데. 서쪽이 포위되고 있으니까 남쪽이나 북쪽으로 빠지는 게 안전하지 않나? 순간적으로 의문이 들었지만 명령이었고 대주님의 판단이었으며 따라야 했다. 동쪽으로 돌파했다.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혈성궁이 서쪽 포위에 집중했기 때문에 동쪽이 허술했고 빠져나올 수 있었으며 역으로 적을 혼란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백화가 화살에 맞았다. 어깨에 박힌 화살이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흘렀고 백화가 신음을 참으며 계속 싸웠다. 전투가 끝났다. 혈성궁 무사 넷이 부상당하고 나머지는 후퇴했으며 천풍대가 승리했다. 후퇴한다. 연운백이 외쳤다. 천풍대가 본진으로 돌아왔고 백화가 어깨를 붙잡고 걸었으며 홍련이 부축했다. 막사에서 백화가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의원이 치료를 마친 후 며칠이면 나을 것이라고 말하고 나갔으며 대원들이 모여 있었다. 괜찮아? 홍련이 물었다. 응, 깊지 않아. 며칠이면 나을 거야. 백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씩 웃었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청풍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주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라. 연운백이 대답했다. 오늘 접전 중에 동쪽으로 돌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 왜 그쪽이었습니까? 청풍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연운백이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다. 적이 서쪽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시선이 서쪽 포위에 쏠렸고 동쪽이 허술했으며 그래서 그쪽으로 돌파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청풍이 물었다.
제가 보기에는 동쪽이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적이 더 많았고 거리도 멀었습니다. 차라리 남쪽이나 북쪽이 안전해 보였는데 대주님은 어떻게 동쪽이 허술하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적의 무게 중심을 봤다. 연운백이 설명했다. 그들이 서쪽으로 쏠릴 때 몸의 방향이 바뀌고 발의 위치가 옮겨지며 시선이 그쪽을 향한다. 그 순간 동쪽에 대한 경계가 약해지고 비어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것을 보신 겁니까? 그렇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청풍이 고개를 숙였다. 결과적으로 동쪽이 맞았고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명령을 따를 때 망설였고 그 순간 백화가 닫혔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백화가 입을 열었다. 청풍, 괜찮아. 이 정도는 금방 나. 내 잘못이 아니야. 괜찮지 않아. 청풍이 말을 끊었고 목소리가 단호했다. 이번에는 이 정도였지만 다음에는 더 심할 수도 있어. 우리가 대주님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면 망설이게 되고 그 망설임이 빈틈을 만들며 그 빈틈에 우리가 다친다. 연운백이 침묵했고 청풍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알았다. 대원들이 판단의 이유를 모르면 망설이게 되고 그 망설임이 위험을 만들었으며 결국 누군가 다쳤다. 설명하겠다. 연운백이 말했다. 내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무엇을 봤는지 자세히 설명하겠다. 부탁드립니다. 청풍이 절했다. 연운백이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다. 격전 중반, 혈성궁이 서쪽을 포위하려 했을 때 그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을 향했다. 대영이 한쪽으로 기울었고 무게 중심이 서쪽으로 쏠렸으며 전체적인 흐름이 그쪽으로 움직였다. 그 순간 동쪽이 허술해졌다. 적이 더 많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서쪽에 신경 쓰고 있었고 동쪽은 형식적으로만 막고 있었으며 집중이 흐트러져 있었다. 그래서 동쪽으로 돌파하면 예상을 벗어나고 혈성궁이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다.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았으며 조금 납득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백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주님, 그럼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적이 한쪽을 포위하면 반대쪽으로 돌파하시는 겁니까? 아니다. 연운백이 고개를 저었다. 다음에는 다를 것이다. 왜요? 백화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하면 동일한 움직임이 되기 때문이다. 백화가 침묵했고 대원들도 말이 없었다. 그럼 우리는 매번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까? 백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배운 것이 내일은 쓸모없는 겁니까? 적이 서쪽을 포위하면 동쪽으로 간다는 것을 배웠는데 다음에는 그것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렇다. 연운백이 인정했고 목소리가 무거웠다.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이었고 대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것이 보였으며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졌다. 소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주님, 그럼 우리는 대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매번 다르다면 경험이 쌓이지 않고 배움이 없으며 성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연운백이 대답하지 못했다. 소매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었다. 패턴을 깨기 위해 매번 다르게 움직이면 경험이 축적되지 않고 배움이 단절되며 대원들이 성장할 수 없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연운백이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다. 혈무천에게 읽히지 않으려면 같은 움직임을 만들면 안 되고 매번 달라야 한다. 구체적인 선택은 매번 다르지만 근본적인 방향은 같다. 예측을 피하는 것, 적이 예상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알겠습니다. 청풍이 대답했지만 확신은 없었고 목소리도 작았다. 평가가 끝나고 대원들이 하나둘 흩어졌다. 홍련만 남아 연운백 앞에 섰다.
대주님. 응. 오늘 설명하셨지만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다. 대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들었지만 납득하지 못하고 원칙을 알았지만 적용할 수 없으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홍련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질문이 쌓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답을 주셔도 다음 질문이 생기고 설명하셔도 이해되지 않으며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균열이 되고 있습니다. 연운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설명하면 이해되고 가르치면 익숙해지며 규칙을 만들면 읽히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겠다. 연운백이 솔직하게 말했다. 나도 답을 모르겠다. 홍련이 침묵했고 연운백도 말이 없었으며 무거운 공기만 흘렀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연운백이 말했다. 홍련이 절하고 나갔다. 연운백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설명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이유를 말했지만 이해시키지 못했으며 궁금증이 쌓이고 있다. 그리고 질문은 균열이 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틀이 지났다. 그날 오후 또 한 번의 교전이 있었다. 천산파 남쪽 초소의 혈성궁 무사 6명이 습격했고 천풍대가 출동했으며 전투가 시작되었다. 혈성궁 무사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천풍대를 압박했고 연운백이 명령을 내렸다. 좌측 포위. 천풍대가 움직였고 좌측으로 대형을 펼쳤으며 혈성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전투가 진행되는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혈성궁 무사들이 갑자기 우측으로 빠져나가려 했고 대형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으며 그 순간이 기회였다. 청풍이 그것을 봤다. 지금이다. 저들을 추격하면 제압할 수 있다. 몸이 움직이려 했다. 검을 들어 우측으로 달려가려 했고 두 무사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멈췄다. 잠깐. 대주님의 명령은 좌측 포위였다. 우측으로 가는 것은 명령을 벗어난다. 하지만 기회다. 지금 가지 않으면 놓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기회를 잡아야 하는가? 망설였다. 대주님의 의도를 생각했다.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닐까? 우측은 일부러 비워두신 건 아닐까? 함정은 아닐까? 명령을 기다렸고 지시를 기다렸으며 판단을 기다렸다. 그 짧은 순간이었다. 아주 짧은 망설임이었지만 치명적이었다. 기회가 지나갔다. 혈성궁 무사들이 완전히 빠져나가 도망쳤고 청풍은 그들을 놓쳤으며 기회를 놓쳤다. 결전은 계속되었다. 천풍대가 나머지 무사들을 압박했고 혈성궁이 저항했으며 검이 부딪혔다. 하지만 2명이 빠져나간 혈성궁은 여유가 생겼고 외부에서 지원할 수 있었으며 천풍대를 역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소매가 다리에 검을 맞았고 피가 흘렀으며 비틀거렸다. 야매가 팔에 타박상을 입었고 무기를 떨어뜨렸으며 뒤로 물러났다. 결국 혈성궁이 후퇴했고 천풍대가 승리했지만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상이 발생했다. 만약 청풍이 그 순간 우측 무사들을 제압했다면 전투가 더 빨리 끝났을 것이고 소매와 야매가 다치지 않았을 것이며 완벽한 승리였을 것이다. 본진으로 돌아와 장막에서 복귀를 시작했다. 소매가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야매가 팔을 주무르고 있었으며 얼굴이 찌푸려져 있었다. 오늘 접전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연운백이 말했다. 중반에 우측 무사들이 빠져나가려 했을 때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놓쳤다. 청풍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명령이 좌측 포위였기 때문에 우측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청풍의 목소리가 작았고 죄책감이 묻어났다.
연운백이 침묵했다. 대주님의 의도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실까 싶어서 명령을 기다렸고 지시를 기다렸으며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기회가 지나갔고 2명이 빠져나갔으며 그 때문에 소매와 야매가 다쳤습니다. 청풍이 소매와 야매를 바라봤다. 미안하다. 아니야. 소매가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난전이 원래 이런 거고 부상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막을 수 있었어. 청풍이 말했다. 내가 그 순간 결정했다면, 2명을 잡았다면 너희가 다치지 않았을 거야. 청풍. 연운백이 불렀다. 고개를 들어라. 청풍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운백을 바라봤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다. 대주님, 너는 올바른 판단을 했고 제압할 수 있었지 하지만 실행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판단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운백이 대원들을 바라봤다. 너희는 항상 내 명령을 기다린다. 내 의도를 확인하려 하고 내 판단에 의존하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즉시 움직이지 못하고 나를 기다리며 그 사이 기회를 놓친다. 하지만 교전은 빠르게 진행되며 매 순간 선택하고 판단해야 하며 지체할 시간은 없다. 그런데 너희가 나만 기다린다면 기회를 놓쳐 사제들이 다치게 될 것이다. 대원들이 침묵했고 연운백의 말을 곱씹었다. 홍련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하지만 대주님의 의도와 어긋나면 어떻게 합니까? 홍련이 물었다. 대주님께서 패턴을 깨기 위해 매번 다른 선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스스로 판단하면 그것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대주님은 좌측을 원하시는데 저희가 우측으로 가면 진영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맞다. 연운백이 인정했다. 충돌할 수 있다. 엇갈릴 수도 있고 혼란이 올 수도 있으며 진영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멈췄다. 그것이 오히려 더 예측 불가하게 만든다. 예. 대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연운백을 바라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연운백이 천천히 설명했다. 내가 혼자 판단하면 결국 내 사고방식의 틀 안에 갇힌다. 아무리 패턴을 깨려 해도 나라는 한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틀이 생기고 혈무천이 그 틀을 잇는다. 하지만 여럿이 판단하면 틀이 깨진다. 각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며 다르게 움직인다. 나는 좌측이라 생각하지만 청풍은 우측이 맞다고 판단하고 홍련은 전진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백화는 후퇴가 안전하다 판단한다. 그 모든 판단이 섞이면 진짜 예측 불가가 된다. 대원들이 서로를 바라봤고 놀라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백화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대주님, 각자 다르게 판단하면 협공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천풍대는 협공진으로 싸우는데 각자 다르게 움직이면 진영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 아닙니까? 협공진은 도구다. 연운백이 단호하게 말했다.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 버린다. 중요한 것은 협공진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며 함께 돌아오는 것이다. 완벽한 협공진으로 죽는 것보다 무너진 진영으로 살아남는 것이 낫다. 진법을 혼자만 깨면 조직은 따라오지 못한다. 나만 예측 불가하고 너희는 여전히 내 명령을 기다리면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오늘처럼 기회를 놓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판단을 나눠야 하고 각자 선택해야 하며 함께 예측 불가해져야 한다. 연운백이 대원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부터는 각자 판단해라. 기회가 보이면 잡고 위험이 보이면 피하며 내 명령을 기다리지 마라. 전투 중에는 너희 스스로가 대주다. 대원들이 침묵했다. 불안이 보였고
혼란도 있었으며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홍련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고맙다. 대원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연운백은 혼자 남아 생각했다. 판단을 나눌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떻게 나눌 것인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설명하면 약속이 되고 약속이 되면 읽힌다. 그럼 무엇을 나눌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무엇을? 밤새 고민했고 답을 찾으려 했으며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 저녁, 연운백이 핵심 대원들만 소집했다. 홍련, 청풍, 백화, 소매, 야매 5명이 막사에 모였고 연운백이 앞에 서 있었으며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연운백이 말했다. 판단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대원들이 집중했고 숨소리마저 죽였으며 연운백을 바라봤다. 먼저 말하겠다. 나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왜 그 순간 동쪽을 선택했는지, 왜 북쪽이 아니라 서쪽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매번 설명하면 그것이 규칙이 된다. 규칙이 생기고 익숙해지며 혈무천이 익는다. 규칙이 되면 예측당하고 예측당하면 함정에 빠지며 함정에 빠지면 진다.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방향은 나눌 수 있다. 연운백이 말을 이었다. 구체적인 규칙은 아니지만 큰 방향.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 그 근본적인 방향은 말할 수 있다. 어떤 방향입니까? 홍련이 물었다. 예측을 피하는 것. 연운백이 명확하게 대답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혈무천에게 예측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원칙이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다. 그래서 매번 다르게 움직이고 규칙을 만들지 않으며 익숙함을 경계하고 예상을 벗어난다. 구체적인 선택은 매번 다르지만 방향은 항상 같다. 예측을 피하는 것. 대원들이 서로를 바라봤고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청풍이 말했다. 대주님, 그럼 저희도 그 방향으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전투 중에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예측을 피한다는 기준으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다. 연운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격전 중에 선택의 순간이 온다.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공격할까? 후퇴할까? 협공할까? 분산할까? 그 순간 스스로 물어라. 어느 쪽이 더 예측 불가한가? 적이 어느 쪽을 예상하고 있는가? 어느 선택이 예상을 벗어나는가? 적이 예상하는 쪽은 피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쪽을 선택해라.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원칙이다. 백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대주님, 그것이 위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측 불가하지만 더 위험한 선택이라면 그래도 그쪽을 선택해야 합니까? 위험을 감수해라. 연운백이 단호하게 말했다. 안전한 선택은 예측 가능하다. 혈무천은 우리가 안전한 쪽을 선택할 것이라 예상하고 거기에 함정을 놓는다. 안전해 보이는 길이 실제로는 가장 위험하고 위험해 보이는 길이 실제로는 더 안전하다. 그래서 때로는 위험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예측을 벗어나기 위해서. 물론 무모하게 뛰어들라는 것은 아니다. 위험하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어렵지만 가능한 선택, 예상 바뀌지만 실현 가능한 것, 그런 것을 찾아라. 소매가 말했다. 대주님, 그럼 우리 7명이 각자 다르게 판단하면 7가지 선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아무도 따르지 마라. 연운백이 대답했다. 각자의 판단을 믿고 각자의 선택을 실행해라. 홍련이 좌측이라 판단하면 좌측으로 가고 청풍이 우측이라 판단하면 우측으로 가며 백화가 후퇴라 판단하면 후퇴해라. 엇갈리지 않습니까? 엇갈린다. 연운백이 인정했다. 하지만 그 엇갈림이 예측 불가를 만든다.
협공지는 무너지지만 오히려 더 강해진다. 혈무천이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원들이 침묵했고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으며 혼란과 납득이 섞여 있었다. 어렵다는 것을 안다. 연운백이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구체적인 규칙은 줄 수 없지만 방향은 줄 수 있다. 세세한 방법은 가르칠 수 없지만 큰 틀은 공유할 수 있다. 완벽한 이해는 아니어도 부분적 합의는 가능하다. 같은 방향을 보고 각자의 방식으로 나아가며 함께 목표를 향해 가는 것. 홍련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해했는가? 연운백이 물었다. 완전히는 아닙니다. 홍련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방향은 알겠습니다. 예측을 피하고 매번 다르게 움직인다. 익숙함을 경계하고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선택을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무엇을 추구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운백이 미소 지었다. 방향을 알면 길을 찾을 수 있다. 나머지는 함께 싸우며 배우고 격전 속에서 익히며 실전으로 완성하자. 청풍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함께 갈 것이고 방향을 따라 움직이겠으며 스스로 판단하겠습니다. 백화, 소매, 야매도 고개를 끄덕였고 결심이 서린 눈빛이었다. 고맙다. 연운백이 말했다. 회의가 끝나고 대원들이 하나둘 돌아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 보였다. 홍련만 남았다. 대주님, 오늘 처음으로 대주님의 마음이 조금 보인 것 같습니다. 홍련이 말했다. 예전에는 대주님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함께 나누셨고 같이 가자 하셨으며 저희를 믿어주셨습니다. 연운백이 미소 지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나누는 것이 강함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다. 홍련이 떠났다. 연운백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고 별이 총총했으며 달이 밝았다. 사흘이 지났다. 그날 오후 천산파 서쪽 초소의 혈성궁 무사 9명이 습격했다. 지금까지 중 가장 큰 규모였고 경보가 크게 울렸으며 긴급 상황이었다. 천풍대가 출동했다. 분산 대형. 연운백이 외쳤다. 천풍대원들이 흩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각자가 주변을 살폈고 상황을 판단했으며 스스로 선택했고 연운백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혈성궁 무사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천풍대를 압박했으며 칼날이 반짝였다. 청풍이 전방에서 막아섰고 적 셋이 그를 압박했다. 위험하다. 이대로는 밀린다. 순간적으로 판단했다. 후퇴해야 하나? 아니다. 후퇴하면 예측 가능하다. 적들이 예상하는 것이다. 오히려 전진하면 예상을 벗어난다. 결정했다. 전진이다. 적들이 놀라 뒤로 물러나며 대응이 늦었고 청풍이 그 틈을 파고들어 한 명의 어깨를 베었다. 백화는 측면에서 활을 쏘고 있었다. 혈성궁 무사 하나가 그녀를 향해 달려왔는데 거리가 좁혀져 활을 쏘기에는 어려웠다. 피해야 하나? 생각했다. 아니다. 궁수는 근접 전투를 피한다는 것을 모두 안다. 오히려 맞서면 예상을 벗어난다. 활을 버리고 검을 뽑았다. 근접 전투는 약했지만 혈성궁 무사가 당황하는 순간 검으로 막아냈으며 야매가 옆에서 견제해줘 물리칠 수 있었다. 소매는 독을 뿌리고 있었다. 혈성궁 무사들이 그것을 예상하고 거리를 벌렸으며 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싸웠다. 독이 안 통한다. 이대로는 쓸모없다. 결단해야 했다. 그럼 독을 버린다. 예측을 벗어난다. 독 주머니를 던지고 대신 단검을 꺼내 직접 공격했으며
예상을 벗어난 움직임에 혈성궁이 혼란스러워했다. 야매는 폭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적들이 그것을 경계하며 퍼져 있었고 폭약의 범위를 피하려 했다. 예상하고 있다. 그럼 폭약을 쓰지 않는다. 결정하고 폭약을 거두고 대신 검으로 직접 공격했으며 적들이 당황했다. 연운백도 싸우고 있었다. 혈성궁 무사들과 맞서고 있었고 광풍검법을 펼치고 있었으며 빠르게 공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대원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고 놀라움을 느꼈다. 각자 판단하고 있다. 내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있으며 예측을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읽히지 않는다. 천풍대의 움직임이 완전히 예측 불가했다. 각자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움직이며 다르게 싸웠고 협공지는 무너졌지만 오히려 더 강했다. 혈성궁 무사들이 혼란스러워했다. 뭐야? 저들 움직임이 패턴이 없어. 궁수가 검을 들고 독수가 단검을 쓰고 폭약수가 검으로 싸운다. 어떻게 대응해야? 예측할 수 없어. 당황하는 사이 천풍대가 공격했다. 홍련이 중앙에서 지휘했지만 명령은 최소한이었다. 좌측, 압박. 외쳤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하지 않았고 방향만 제시했으며 나머지는 대원들에게 맡겼다. 대원들이 각자 판단해서 움직였다. 청풍은 정면에서 압박했고 백화는 우측으로 우회했으며 소매는 후방을 차단했고 야매는 측면에서 지원했다. 같은 명령이었지만 해석은 각자 달랐고 실행도 각자 다르게 했으며 그래서 더 예측 불가했다. 전투가 1시경 정도 이어졌다. 혈성궁 무사 5명이 부상당했고 나머지는 후퇴했으며 천풍대가 승리했다. 후퇴한다. 연운백이 외쳤다. 천풍대가 본진으로 돌아왔다. 막사에서 대원들이 모여 교전에 대해 논하는데 분위기가 전과는 다르게 밝았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청풍이 말했고 목소리에 활기가 있었다. 각자 판단했고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대주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고 기회가 보이면 잡았으며 위험이 보이면 피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백화가 말했고 미소가 번졌다. 활을 버리고 검을 뽑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위험했지만 예측을 벗어났고 그래서 통했습니다. 적이 당황하는 것이 보였고 제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도 독 대신 단검을 썼습니다. 소매가 말했다. 익숙하지 않았지만 새로웠고 적들이 당황했으며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도 검으로 싸웠어요. 야매가 말했다. 예상을 벗어났고 적들이 혼란스러워했으며 제가 판단한 것이 맞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연운백이 고개를 끄덕였고 미소 지었다. 잘했다. 오늘 너희는 각자 예측 불가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천풍대 전체가 읽히지 않게 되었으며 혈성궁을 완전히 혼란시켰다. 명령이 하나일 때보다 판단이 여럿일 때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협공진이 무너져도 각자의 선택이 모이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대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승리 후에 진짜 기쁨이 보였으며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 느껴졌다. 대주님, 홍련이 말했고 목소리가 따뜻했다. 오늘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판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 선택이 틀려도 다른 동료가 보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으며 함께 싸우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청풍이 말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함께 싸우고 있다는, 함께 판단하고 있다는 7명이 하나라는 느낌. 예전에는 대주님 한 분의 판단을 따랐지만 오늘은 7명이 모두 판단했고 그것이 더 강했습니다. 연운백이 미소 지었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래. 그것이 진짜 함께 싸우는 것이다.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7개의 목소리, 하나의 판단이 아니라 7개의 판단, 하나의 검이 아니라 7개의 검. 평가가 끝났고 대원들이 하나둘 떠났으며 분위기가 밝았고 웃음소리가 들렸으며 예전의 천풍대가 돌아온 것 같았다. 연운백은 혼자 남아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분산된 판단.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가 아니라 여럿. 그것이 진짜 예측 불가다. 그것이 진짜 강함이다. 주먹을 쥐었고 확신이 들었다. 이제 혈무천도 느낄 것이다. 변화를. 그날 밤 혈성궁 본진의 부하 하나가 급히 달려왔고 혈무천 앞에 무릎을 꿇고 보고했으며 숨이 가빠 있었다. 궁주님, 보고드립니다. 말해라. 혈무천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천풍대와 교전이 있었습니다. 9명이 출동했지만 5명이 부상당하고 후퇴했으며 완패했습니다. 계속 천풍대의 움직임이 또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부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에는 각자 다르게 움직였고 같은 명령에도 다르게 반응했으며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궁수가 검을 들었고 독수가 단검을 썼으며 폭약수가 검으로 싸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모든 대응이 어긋났고 덫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완전히 당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움직일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혈무천이 침묵했고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으며 생각에 잠겼다. 천풍대주 연운백의 명령은 최소한이었습니다. 큰 방향만 지시하고 구체적인 것은 각자 판단하게 했으며 세세한 명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가 없었고 읽히지 않았으며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7개의 흐름이었고 아니 흐름조차 없었습니다. 혈무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이 깊어졌다. 그렇구나. 물러가라. 부하가 절하고 떠났다. 혈무천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고 밤하늘의 별이 총총했으며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패턴이 없다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판단한다는 뜻이다. 생각했다. 연운백 혼자가 아니라 천풍대 전체가 예측 불가해졌다. 7명이 각자 생각하고 각자 판단하며 각자 선택한다. 그래서 읽을 수 없다. 흥미롭다.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지만 불쾌함도 섞여 있었다. 변했구나, 천풍대. 이제는 하나의 검이 아니라 7개의 검이다. 그리고 7개의 검은 멈췄다. 하나의 검보다 읽기 어렵다. 손을 들어 올려 내공을 모았고 붉은 기운이 흘러나왔으며 살기가 번져나갔다. 좋다. 그럼 이제 진짜로 싸울 때가 되었다. 소규모 습격이 아니라 본격적인 대전이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다음에 만나면 제대로 시험해보겠다. 내가 정말 7개의 검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7조각으로 부서질 것인지. 밤하늘을 올려다봤고 달이 구름에 가려졌으며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7개의 검. 흥미롭다. 하지만 7개가 하나만큼 강할 수 있는가? 분산된 힘이 집중된 힘을 이길 수 있는가? 보자. 곧 알게 될 것이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